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8일 지금 현재 밤 12시 3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 챕터 14 파셜 데리버티브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스 and gradient vector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여기 831페이지에요. Directional Derivative의 정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The derivative of f at p in the direction of the unit vector u is the number 해갖고 이 식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식을 잘 관찰해보면 함수 f는요. 두 개의 독립변수 x와 y를 취하고요. 이 함수 f를 미분을 하는데요. 방향 벡터 u 방향으로 미분합니다. 이 방향 벡터 u를 잘 살펴보면요. x 성분이 u1이고요. y 성분이 u2입니다. 이거는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요. u1과 u2는 코사인 세타각을 각각 나타냅니다. u1은 x축과 이루는 코사인 세타각이고요. u2는 y축과 이루는 코사인 세타각입니다. 이 방향 벡터를 따라 함수 f를 미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학적 정의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익숙한 일변수 미분의 정의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독립변수가 한 개인 일변수 함수를 미분하는데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두 개의 독립변수 3개, 4개, 5개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취하는 함수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 이 Directional Derivative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섹션 14.7에서요. 극대값과 안장점 이 섹션에서요. 다변수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요. 챕터 14.8에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이 알고리즘을 배우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구속조건 또는 속박조건이 있을 때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인공지능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 연습 문제 섹션을 보면요. 컴퓨터 exploration 그래갖고 The method of Lagrange multiplier for finding constrained extrema 구속 조건이 있는 극대값, 극소값을 찾기 위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방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A, B, C, D 4개의 단계를 거쳐서 구속 조건 또는 속박 조건이 있는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어떻게 찾는지 알고리즘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구현하면 그게 컴퓨터로 만드는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예제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9번 같은 경우는 함수 f가 3개의 독립변수 xyz를 받는 함수이고요. 2개의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2개의 구속 조건에 알맞게 함수 f가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역시 3개의 독립변수를 취하는 f가 2개의 구속 조건 또는 속박 조건에 맞게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설명된 ABCD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요. 이거 손으로 못 풀어요. 손으로 풀기 힘들고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풀어야 합니다. 아니면 매스매티카나 매플이나 심파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고요. 섹션 15.4 Directional Derivatives 여기에 설명된 이 수학적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요. 이걸 C++로 구현할 수 있으면 나중에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이것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나면 얼마 후에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속박 조건이 있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 것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벡터 캘큘러스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43번 동영상에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로피탈 룰
이 로피탈 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로피탈 룰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는요, 말 그대로 미적분학의 근본 정리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적분학의 근본 정리를 모른다면요, 그는 미적분에 대해서 1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리이고요. 로피탈 룰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147번 동영상에서 제가 히트 플로우 서피스 인티그랄 원통좌표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요, 제 동영상 빼먹으면요, 여러분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내용을 놓치는 겁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75 Directional Derivatives 폴더 이름을 바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열고 175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directional.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전 파일 surface.cpp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Ctrl B. 제가 여기에 두 개의 링크를 붙여 넣는데요, 이거는 토마스스 캘큘러스 텐스 에디션입니다.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요, 미국의 중고 책 서점 알리브리스가 나오는데, 이 책은 토마스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0판입니다. 지금 3카피가 남아있는데요, 이 카피는 하드백이고 이 카피도 하드백인데 중고입니다. 이 굿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책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고인데도 구입해 갖고 보면 책 품질이 굉장히 좋고요, 책 가격이 5.9불, 이거는 28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13판도 갖고 있고 14판도 갖고 있고 이 10판도 3카피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거를 한 카피 더 샀습니다. 이거를 주문하면요, 책값 5불 6불 거기다 우송료 한 16불 이렇게 갖고 우리 돈으로 약 한 25,000원에서 30,000원이면 이거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거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책 종이 질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13판 14판도 있는데요, 이 10판에는 10판만의 또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3카피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한 카피 더 주문한 이유는요, 품절되기 전에 이런 좋은 책 구입해 갖고 좋은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제가 오늘 새로 한 카피 더 주문했습니다. 이 책 품절되기 전에 한 카피 주문해 놓으세요. 이왕이면 페이퍼백보다는 하드백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에디션으로 나오는 책은 종이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노스 아메리카 판으로 나오는 거는요, 종이 품질이 굉장히 좋고요, 물론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이 책에서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고 챕터 14에서 이 Directional Derivatives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인공지능을 자기 손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안되면 최적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옆으로 나란히 나타냈고요, 이런 수학적 정의를 어떻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지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카이스트 서울대 수학 교수라도 여러분에게 못 가르쳐 줍니다. 이런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면요, 문제풀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어떤 특수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범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면 프로그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가 구현하는 것보다도 더 성능이 빠르고 더 일반화된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요, 이러한 수학적 정의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void directional derivative auto f auto p auto u. 여기서 p는 the point at which we evaluate the derivative of f. u는 the unit vector representing the direction of the derivative. 뭐 하여튼 대충 이렇게 썼습니다.
U는 유니트 벡터가 되어야 하고요. P는 이 정의에서 말 그대로 P0입니다. 이 U는 이 유니트 벡터 U입니다. 일단 X0 더하기 SU1 이거를 벡터로 나타내고요. CNA, BCTR, 3D, S로 나타내고요. P는 P의 X성분, U는 U의 X성분을 캡처하고요. 오로 S는 여기에서 이 S입니다. 이 식에서 이 S고요. 이 S를 이용해서 함수 F를 방향 미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식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return P 더하기 S times U, 이거는 X 성분이고요. 요 P에 해당하는 게 X0이고요. U에 해당하는 게 U1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MY, UY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MZ, UZ 여기서 트레일링 칸마는 제거합니다. 이 S가 X0 더하기 SU1, Y0 더하기 SU2 이 벡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을 하려면요, 분모가 필요하고 분자가 필요한데 이거를 별도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S가 0으로 접근해야 하잖아요. 무한히 0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나타내려면 이거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요. S가 0으로 접근하고 이 분자가 0으로 접근할 거니까요. 로피탈 룰을 적용하려면 이거를 분모와 분자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로 뉴머레이터 이렇게 하고요. 함수 F를 잡고 P를 캡처하고 S를 캡처한 후에 O로 S입니다. 이 뉴머레이터는요, 요 부분을 나타냅니다. 분자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O로 X, S, Y, S, Z, S 이렇게 해서 S에서 S는 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고요. 이 벡터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S에서 값 S를 보내면 XS, YS, ZS는 각각 X 더하기 SU1, Y 더하기 SU2, Z 더하기 SU3 각각 벡터의 성분입니다. 오토 X0, Y0, Z0 이거는 포인트 P, 이 P 값의 성분을 각각 읽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오토 FS는 함수 F에서 XS, YS, ZS 이렇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요 부분을 나타냅니다. 잘 따라오셨죠? 오토 F0는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X0, Y0, Z0는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return을 하는데요, FS에서 F0 이렇게 하면 분자 이 부분이 완성된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denominator로 나타내고요. 분모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캡처할 필요 없고요. 분모는 간단하게 return s 이렇게 하면 이 s를 함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분자 이 부분을 나타냈고요. 분모 이 s를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함수로 나타냈고요. 오토 df derivative of f는요, CNA 로피탈 룰을 사용합니다. numerator 분자를 제공하고요. denominator 분모를 제공하면 이 로피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극한을 처리합니다. 이 자체는 함수이고요. 로피탈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함수이고 S값을 보내줘야 합니다. return을 하는데 df에다가요 S값은 0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 식의 극한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 미분을 C++로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굳이 이 로피탈 정리를 사용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수학적 정의를 어떻게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용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로피탈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거 사용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최고의 컴퓨터 알고리즘은요, 수학적 정의입니다. 수학과에 가면요, 맨날 시험 볼 때 외우는 게 수학적 정의입니다.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해보면 이 동영상에서 제가 로피탈 정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아니면 로피탈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렸는데요. 구현 방법을 모르겠으면 이거를 눌러서 Go to Definition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에 로피탈 정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기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example 1이 있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using the definition 정의를 이용해서 find the derivative of f of xy 여기에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at point p0 in the direction of the unit vector u 단위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풀이가 있는데요, 이 어마무시한 식을 우리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푸는 겁니다. 이 예제는요, 토마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챕터 14.5 Directional Derivatives고요. 페이지 832페이지 여기고요. example 1입니다. void solve example 1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int main에 붙여넣습니다. 이리로 왔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f, x, y 이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auto f는 auto x, auto y return 여기 식을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y고요. x 곱하기 x 더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식을 나타냈고요. 세미콜론 해줘야 하고, 여기에 보면 포인트 P0가 1,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CNA, BC, TR, 3D P는 1.0, 2.0 이거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내야 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단위 벡터 U고요. 이 벡터 U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분의 SQRT2가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겠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 SQRT가 빠졌습니다.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414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변수는 operators and constant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uto df는요,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에다가 함수 f를 보내고 p를 보내고 u를 보내면 됩니다. 이 책에서 풀이 정답을 보면요, 5분의 루트 2입니다. 오토 앤서는요 5분의 루트 2고요. 우리가 위에서 뭔가 잘못했나요? 이게 보이드가 아니고 오토라야 합니다. 여기 수정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거를 한 번 정의했는데 왜 2번 이상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뭔가 잘못했나 본데요. 지금 이거에 값을 2개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거를 제가 아래에서 함수를 수정합니다. 여기서 AutoJet을 넣겠습니다. 이게 파라미터를 3개를 받아야 여기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std cout answer는요 answer cpg endl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df는 우리가 수치 해석학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값과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NVCC 컴파일러를 사용하겠습니다. cd 175 Directional Derivatives 이렇게 하고요. NVCC SED C++20 소스 파일 이름이 directional.cpp고요.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clsn 해보면요, 보세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푼 거랑 책의 정답이 완전 일치합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식을요, 아주 가뿐하게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미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수학적 정의를 이용하면요, 못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수학적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면 수학과 선생들이 피 튀기며 수학적 정의를 외우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겠죠. 이거는 833페이지고요. example 2입니다. Find the derivative of f at point 2, 0 in the direction v. 이 v가 유니트 벡터가 아닙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void solve example 2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를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함수가 fxy는 x 지수함수 y 더하기 코사인 xy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오로 f는 오로 x, 오로 y, 오로 z 세미콜론 하고요. return x times sed exp y고요. 더하기 sed 코사인 x times y 이렇게 해서 이 식은요,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정의했고요. at point p 2,0 cna bctr 3d p 2.0 0.0 이렇게 해서 p를 정의했고요. 여기에 보면 디렉션이 v, 벡터 v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cna bctr 3d고요. v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벡터 v를 정의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퀄 기호를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이퀄 기호를 줘도 됩니다. 동일한 신텍스입니다. 우리가 단위 벡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auto u는 단위 벡터를 만드는데요. v에서 유니트 하면 u가 단위 벡터가 됩니다. 여기서 정답을 보면요, 정답이 마이너스 1입니다.
오토 answer는요 마이너스 1.0이고 이번에는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해 봅니다. f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유니트 벡터를 곱합니다. 오토 그레드 f는요 델 r에다가 f 하면 이게 그 유명한 그레디언트 f고요. 이 자체는 지금 함수로 나옵니다. 함수를 벡터 값으로 곱해서 단위 벡터를 취하면 그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됩니다. 오로 그레드 v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자체는요 벡터입니다. 벡터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p를 제공하고요.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단위 벡터 u를 곱하면요. 이 식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레디언트에다가 단위 벡터 u를 곱한 이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소문자 u로 나타내서 u, 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단위 벡터를 곱해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오로 df는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걸 여기다가 붙여 넣고요 f 보내고 p 보내고 유니트 벡터를 보냅니다. std cout 일단 answer를 출력해 보고요 cpg endl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grad fb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df 수학적인 정의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세 개의 값이 모두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하는데요. cls_n 해보면요. 책에 나온 값 -1과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한 -1과 이번 동영상에서 구현한 df 그러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과 세 개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하면 값이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설명된 것처럼 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제가 만들었냐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학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여기에 나온 이런 수학적인 정의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수학적인 정의를 알면요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요 디렉셔널 인크리멘트로 변경하고 이번에는요 u 대신에 q를 씁니다. Directional increment of p at point p in the direction pq 이렇게 함수 이름을 바꿨고요. 제가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요.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3번 미분하게 됩니다. 이 f를요. x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z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3번의 편미분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다트 프로덕트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리즘을요. 수학적인 정의에 따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잘 분석해 보면요. 단 한 번의 미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잘 보세요. s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자도요 굉장히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로피탈 룰을 사용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s를 미분하게 되면요 1이 나옵니다. s를 미분하면 1이 나오니까 어차피 로피탈 룰 속에서는 미분을 하게 되고요.
s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분자식을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오토 u를 만들고요. 벡터 pq는요 q 빼기 p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p에서 q를 빼고요. 이게 유니트 벡터가 돼야 되니까 유니트 이렇게 유니트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필요 없고요. 함수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잘 보세요. f, p, u를 잡고요. 이 부분 또 이렇게 바로 수정합니다. p의 mx 더하기 u의 mx 곱하기 s 이 식이요. 여기에서 x0 더하기 s 곱하기 u1에 해당합니다. x0가 p의 x 성분이고요. s가 이 s이고 아니면 s를 여기다 갖다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umx가 u1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ys는 이거를 y로 바꿔주고요. 이것도 y로 바꿔주고 yz는요 mz 이렇게 해서 xs ys 이거는 zs 이렇게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바로 리턴을 하는데요. 이거 필요 없고요. 여기서 바로 빼기 해서 리턴 합니다. 이거는 pmx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my고요. mz 그래서 이 자체가요. 여기 있는 분자의 식입니다. 이 뉴머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서 이게 s가 0으로 가게 되니까 s 분모를 미분을 하면 1이니까 무시할 수 있고요. 이 분자를 미분을 하면 그게 이 식 전체의 방향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을 하는데 dx1 이때 dx1은 이 함수에서 뉴머레이터 함수에서 첫 번째 변수 그러니까 s에 한 번 미분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뉴머레이터를 한 번 미분하면요 이 자체는 함수로 나옵니다. 이거는 함수로 나오고요. 지금까지 이 식을 미분한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dn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미분한 겁니다. return을 하는데요. 이 0은요. 이 0은 s의 값입니다. 이 s의 값이 0으로 간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dn 미분한 것을 0으로 보내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필요한데요. 요 델타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오토 델타 이렇게 해서요 디렉셔널 인크리멘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함수를 보면요 방향 미분을 하면서 방향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인데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요 841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Estimating change in specific direction 특정 방향으로 변화량을 추정하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보면요 방향 미분한 다음에 증가분 ds를 곱한 겁니다. Directional Derivative에다가 Increment를 곱한 겁니다. 이 식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식이니까요 잘 익혀 두셔야 합니다. example 4 이거를 푸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데요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거는 841페이지에 example 4입니다. 이거는 example 4고요. 함수를 보면 y 곱하기 sin x 더하기 2yz 그래서
auto f는 auto x, auto y, auto z 이렇게 됐고요. return y 곱하기 sed sin x 더하기 2 곱하기 y 곱하기 z. 이 식은요, 이 식을 나타낸다. y 곱하기 sin x 더하기 2yz. 이 문제를 제가 대충 읽어볼게요. How much of the value of function f will change if the point p moves 0.1 unit from p0 straight toward p1. 그러니까 점 p가 p0에서 똑바로 p1으로 이동할 때 이 함수 f의 변화량을 추정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미콜론 하고요. CNA, BC, DR, 3D 이렇게 하고요. P0 대신에 제가 그냥 P로 쓰겠습니다. P0는 0.0, 1.0, 0.0 이렇게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서 보면 P1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편의상 Q로 하겠습니다. 2.0,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계산식은요,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u를 다트 프로덕트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0.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결과 값입니다. 5로 answer는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0을 3으로 나누고 델타를 곱하는데요. 5로 델타는 0.1입니다. 그 다음에 5로 df는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최적화된 칙을 이용한다. 이 디렉셔널 인크리멘트는요, 그레디언트를 취하지 않고 수학적 정의에 따라 식을 나열한 다음에 이거는 분모입니다. 한 번만 미분해도 됩니다. 한 번만 미분해서 델타 값을 곱해주면 이 디렉셔널 인크리멘트가 충분히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학적 정의를 아니까 이렇게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디렉셔널 인크리멘트에서요, F 보내고 P 보내고 Q 보내고 델타를 보내면요, SED, Cout, answer는요, answer이고 CPG, and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DF는 DF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했고요. solve example 4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우리가 뭔가 빼먹었나 봅니다. 80번 리터 80번 줄에서요, n을 빼먹었습니다.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요, 값이 왜 다르죠? 이거는 양수고 이거는 음수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PQ를 하려면 Q에서 P를 빼야 되는데 PQ를 하려면 Q에서 P를 빼야 유니트 벡터가 되겠죠. 제가 여기는 제대로 써놓고 밑에 잘못 계산했는데요.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서 디렉셔널 인크리멘트를 만들 때는요, 두 함수, 이 식에서 이거 분자식이잖아요. 방향 미분의 분자식을 한번 미분해 갖고 빵 계산했잖아요. 이 식대로 하면, 이 수학책에 나오는 이 식대로 하면 그레디언트 벡터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레디언트 벡터를 취하면 3번을 미분을 해요. 한 번 미분하는 거랑 3번 미분하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이걸 예를 들어서 100만 개 또는 1000만 개 포인트에 대해서 동시에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정의를 이용하면요, 못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못 푸는 문제가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의식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정의식은
두 개의 독립변수 xy를 받는 함수이고요. 단위 벡터 u를 받아서 이 단위 벡터 방향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s가 0으로 무한히 접근하면요, s는 0이 되고 분자에서 이 식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고 분자식이 0이 되니까 로피탈식을 취해야 되고요. 분모 s를 미분하게 되면 1이 되니까 분모 s는 무시하고요. 분자식을 미분하면 되는데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 fxy는 상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부분만 변수 s에 대해서 미분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상수가 되니까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합니다. CLSN 해보면요, 역시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수학식을 보고요, 차분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수학책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